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매수한 종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송을 좀 짧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S&P 500 지수입니다. 일단 보면 변동성 지수가 좀 이렇게 꺾였죠. 이 꺾이는 구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하락의 강도가 좀 주는 듯한 이 느낌도 있지만, 아직은 어떤 상승의 어떤 시작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그래도 이 변동성 지표가 꺾임으로써 주가가 혹시라도 반등할 수 있다면 반등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강한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같이 좀 나와줘야 하는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수요일인가 그 4월 2일이 미국의 어떤 뭐 해방의 날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거든요. 이 말은 죄송합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통해서 더 이상 상대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뭐 갈취당하지 않는 것, 뭐 이런 의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좀 이것이 좀 어떻게 될지 좀 중요해졌습니다. 왜냐면 4월 2일 이후에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서 어떤 그 4월 2일 이후부터는 어떤 시세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불확실성의 어떤 시작, 그러니까 고통의 시작이 될지, 이것에 대한 판단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것이 좀 더 최근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관련해서 이제 유연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미국 주가에 약간이나마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시장의 어떤 뭐 M7이라든지 뭐 AI보다는 관세 불확실성이 좀 주가에 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그 다음 주 4월 2일을 조금 중요하게 근처를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다행히도 미국을 제외한 이제 나라들의 주가는 잘 버텼거든요. 다행히도. 근데 하지만 그 통상적으로 미국 주가가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할 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주가의 지역의 어떤 주가가 좋은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미국 증시가 10%막 이렇게 하락할 때는 다른 나라들이 좋기가 힘들지 않다라는 거죠. 좋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을 제외한 비미국 지역의 주가가 좋으려면 미국 주가가 좀 쉬더라도 더 이상 빠지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행히도 미국의 12개월 예상 실적 S&P 500의 PER은 아직 20배 언저리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이 20.7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침체 우려를 앞으로 향후 1년간의 침체 우려를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지금 조금 애매한 어떤 주가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국의 가계 금융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43% 정도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S&P 500이나 나스닥의 주가가 급락하면 어떤 특별한 다른 어떤 이벤트나 충격이 없어도 침체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뭐 이리저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와중인데, 이게 지금 다음 주 4월 2일을 기점으로 조금
멈칫할지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일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뭐 불확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 증시를 일단 보면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2600을 버티고 있거든요. 중요한 구간의 갭도 돌파했고, 코스피가 강세가 나왔던 이유는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힘이 컸습니다. 5개월 만에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넘어섰고, 지금 사실 얘네가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좀 순환매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좀 비싸지 않았던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쪽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비싼 조선과 방사는 조금 힘을 못 쓰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지금 이제 코스피가 2600을 안착하면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PER의 20배를 깨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는 이 등락이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보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시장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쪽이 좀 괜찮긴 하는데 더 세게 한 단계 레벨업이 되려면 2차 전지까지도 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직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다. 2차 전지 쪽은. 그러니까 즉 코스피의 한 단계 레벨업 2700, 2800까지는 조금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공매도 관련한 어떤 이슈도 있죠. 다음 주 월요일 3월 31일 공매도를 재개하는데 제 생각에는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 불안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과거의 공매도 재개 이후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세 번 다 공매도 재개 이후에 코스피는 다 단기적인 어떤 등락은 있었지만 결국엔 상승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뭐 다른 이슈가 나올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의 측면에서 보면 공매도가 있는 것이 전략을 짜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는 데는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라는 어떤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근데 다만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이제 높게 되어 있는 애들은 좀 조심하고 어떤 포트폴리오의 어떤 재점검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다음 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대차 잔고가 급증한 업종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이제 그쪽이 최근에 보면 조선이나 어떤 방산, 기계, 뭐 IT 하드웨어, 건설 뭐 이런 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최근에 주가가 이미 많이 좀 반영하면서 내려오고는 있긴 한데요.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 공매도 재개에 따라 좀 변동성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밸류가 좀 저평가 영역에 있던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쪽 통신 이런 쪽이 공매도 부담은 크지 않지만 그 공매도 재개 전까지 주가가 이미 선반영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또 방산과 조선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단기 매수 했던 것 중에서는 오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는 이제 그냥 익절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태까지 3월 달에 단기 매매를 그러니까 시장이 좀 눌리면서 코스피가 눌리는 구간에 단기 매매를 좀 많이 했는데요. 여태 매도한 종목만 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16개 매도한 거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손절 처리됐고 다행히도
다 익절 처리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해보다 보면 이 단기 매매는 계좌에 이게 아주 오랫동안 꾸준하게 해야지 계좌가 쭉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 느낄 수 있고, 단기적으로 뭐 한두 달이 단기 매매를 한다고 계좌가 와 좋아진다 이러지 않습니다. 승률이 높다 하더라도. 왜냐면 비중도 작고 수익 실현할 때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음, 하지만 이쪽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좀 같이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수익 매매를 매수했습니다. 수익 매매. 저번에 그러니까 수익과 단기 매매의 차이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 수익 매매 오늘은 세 종목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다 비슷합니다. 내용이 어떤 정배열과 정배열이 있잖아요. 이 과거에는 정배열 이후에 어떤 가격과 기간 조정 받고 주가가 다시 갔는데, 이번에 SM은 정배열 이후에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거의 기간 조정에 가까운 어떤 버팀 이후에 조정을 극복하는 모습이 있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솔직히 단기 매매보다 수익 매매가 매매하기는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주도주들을 매매하기 때문에 뭔가 뒤처지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단기 매매는 뭔가 좀 뒤처지는 느낌도 나요. 조정할 때만 매수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슈입니다. 이런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수익 매매는 이런 조정을 극복하고 나서 이런 데서 매수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것까지 보고 매도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매도하는 것을 좀 선호하는데요. 이만큼의 수익을. 근데 단기 매매는 요 꺾이는 요 초입에 여기서도 주가가 왔다가 이렇게 갈 거잖아요. 이 작은 이 파동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뭐 이렇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크지 않은 사람이 투자할 때는. 그리고 이 단기 매매 이 초입이 끝나면 이 다음부터는 다시 수익 매매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서 오늘 매수를 했지만, 여기서부터 단기 매매를 해서 여기서 이익 실현하는 요 정도 오는 이것도 가능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청당 제약도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정배열 이후에 조정이 거의 가격 조정으로만 왔거든요. 기간 조정으로. 그리고 변동성도 줄고, SM도 마찬가지였고, 그 조정받을 때 변동성이 줄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정배열 이후에 거의 기간 조정의 형식으로 버티면서 변동성은 주는데 양봉 캔들에서만 거래량이 증가하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수익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수익 매수는 사실 두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일에 했어야 되는 곳인데 좀 지켜봤습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조정을 줘서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고요. 또 내일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